안녕하세요. 코인 알아보는 남자입니다. 자, 연준 파월의 청문회가 1월 12일 오늘이죠. 마무리가 되었는데 청문회 정보를 핵심들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차대조표, 양적 긴축을 말합니다.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연준은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왔는데 금리 인상 후 바로 상반기에 양적 긴축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고 이와 같은 우려로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은 최근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4만 달러를 밑돌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시장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물가 고착화를 막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뭐를 의미하냐면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물가를 되돌릴 거라는 연준의 의지를 볼 수 있겠고, 물가를 잡겠다는 파월 의장의 의지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고용 문제를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즉 물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말인데요. 연준은 최대 고용 달성과 연 2% 이내 인플레이션 억제를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콘텐츠 강자인 디즈니가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기사인데요. 디즈니는 20년 7월 미국 특허 상표청에 가상세계 시뮬레이터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제출을 했고 21년도 12월 말에 신청이 허가가 된 모습입니다. 디즈니가 메타버스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텐데요. 이제 곧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하나로 엮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기술로 고객의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 현실 공간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띄운다든지 기계를 장착하지 않고도 증강현실, 즉 실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을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든지 정말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 매체에 따르면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8위까지의 기업 중에 절반 정도가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요즘 NFT와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고 3, 4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한 축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NFT가 최근 모든 산업군에 도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술품이나 기념품, 인증서를 디지털로 발급할 때 반드시 NFT를 통하게 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NFT의 도입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가상세계를 통해 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광주 교육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10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장의국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를 통해 광주교육 홍보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적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티모는 상반기 내에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고 연내 메타버스 오피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석 팀원 대표는 지난 미팅에서 급변하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새롭게 일하는 문화로 거듭나야 된다면서 상반기 내에 전사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워크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를 뜻합니다. 근무 환경과 소통이 점점 편리해지고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가상현실 회의가 정말 먼 미래처럼 느껴졌지만 그 외에도 벌써 메타버스를 접목시켜서 가상 오피스를 구축 중인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따라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 중 하나죠. 디센트럴랜드의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디센트럴랜드의 시가총액은 7일 기준 약 7조 원의 규모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합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인이나 이런 시가총액이 급등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셸 메토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부사장은 메타버스는 물리,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독특한 가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우리는 혁신 DNA를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급성장하는 가상세계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정말 우리들의 눈앞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3,600원 정도대에 거래 중이고요. 10월 말에 메타버스 상승장이 왔었는데, 그때 상승장이 한번 크게 왔었고 잠시 조정을 겪다가 NFT 불장에 11월 말쯤 다시 고점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후에 물량을 뱉어낸 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길게 가져가면서 현재는 하락 추세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지라인은 최초 고가가 나오고 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고가를 뚫어줬지만, 지지라인을 보시면 3,500원 정도에 지금 상당히 두텁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트가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저번 주에 삼성 디센트럴랜드 NFT 호재가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후에 다시 매물대 자리를 잡아주면서 당분간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청문회 결과가 그리 나쁜 느낌은 아니라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최근에 반등 추세 나왔던 4,6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NFT 메타버스가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생각이시라면 전망이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길게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디센트럴랜드를 픽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코인 알아보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